오늘은 바로 지금 딱 제목 보이듯이 남북 경협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살짝 솔깃하시죠? 안녕하세요. 장 교수라고 합니다. 자, 남북 경협. 일단 좀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은 저는 좀 양날의 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만 하면 이제 너무나 큰 득이 되지만 못하면 독이죠. 네, 뭐 이 말은 아무래도 우리 이제 투자하시는 많은 선생님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제가 좀 준비한 거는 일단은 이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쟁점은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남북 경협 사업은 끝으로 이제 이에 따라서 과연 현 주가 상황을 봤을 때 투자를 좀 해볼 만한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눌림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쟁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우선 아시겠지만 올 한 뭐 한 9월까지만 해도 8월? 8, 9월까지만 해도 올 연말에 이제 2차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컸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해를 넘기는 게 거의 확실시 됐고요. 아무래도 내년 초 정도에 이는 이제 열릴 가능성이 클 것 같고 또 아울러서 이제 최근 11월 이제 한 초에 이제 예정되었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가 되었죠. 또 그러나 최근에 또 이제 솔솔 나왔던 게 유엔 이제 예외 면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철도 관련돼서 이제 공동조사는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급물살 타면서 G20 정상회담 전에 아무래도 이제 고위급 회담이 좀 미국 측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보내는데 북한 쪽에서 오히려 조금 미루는 경향에 따라서 이 또한 11월에는 사실상 열리긴 힘들 것 같고 아무래도 또 이는 또 12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남북 3차 정상회담 이후 불붙을 줄 알았던 경협에 대해서도 현재는 비현실적인 이제 비핵화 목표가 좀 미국 쪽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현실적인 수준으로 절충되는 과정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변 핵시설 폐기 및 검증과 이에 상응하는 보상 조치 논의가 아무래도 핵심이 되겠죠. 미국은 선핵 리스트 신고 및 검증에서 한 발 물러났고 이제 북한은 동창리, 이제 풍계리, 이제 폐쇄에 대한 보상에서 일부 양보한 절충안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선행 리스트 신고는 어찌 보면은 너무나 뭐 밀당 현재까지도 뭐 계속 밀당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좀 북한한테만 조금 더 있는 거 더 까봐라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사실상 뭐 해준 게 뭐가 있죠? 지금까지 미국에서 좀 북한은 그래도 뭐 당장 핵 파괴 핵 시설 파괴도 있었고 뭐 유해 발굴에 대한 뭐 미국 쪽으로 송환 절차도 다 가졌었고 현실적으로 조금 오히려 북한이 좀 보여준 게 많긴 합니다. 그 너무나도 이제 북한한테만 쪼는 거는 사실상 미국에게만 유리한 협상인데 이럴 쪽은 비유를 좀 쉽게 해보자면 밀당 뭐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밀당이긴 한데 너무나 이렇게 한쪽에서만 너 내놔 너 내놔 너 내놔 뭐 이런 식이죠. 뭔가 상응하는 조치를 해줘야 내주고 또 여기서 또 하나씩 주고 받고 하면서 협상을 하면서 쟁점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영변 핵시설 파괴 관련 자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미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뭐 좀 많이 내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영변은 일단 핵물질을 추출하는 원자로 이제 농축 시설 이건 좀 메모 좀 한 번씩 해드리면서 봐드려야 되겠다. 네, 영변 영 영변 핵시설이 중요해요.
이제 여기는 이제 핵 물질을 추출하는 원자로, 그다음에 농축 시설, 핵 연료봉 제조 시설. 죄송합니다.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좀 요즘 황사가 심하죠. 재처리 및 그다음에 연구 시설 등이 밀집된 사실상 핵심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하나 좀 자료를 좀 첨부해서 안내드리면은, 비핵화 일단 방법론의 최고 전문가이자 영변 핵시설 방문 경험이 있는 이제 미국의 이제 프리드 해커 박사에 관련 언급을 보여드릴게요. 자, 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고요. 자, 보시면 영변 핵시설 폐기는 진지하게 검토할 만한 제안이다. 북한으로서는 진정성 있는 빅딜이다. 거대한 핵 단지인 영변에는 핵 프로그램의 핵심인 오메가와트 원자로가 있고, 이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면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다. 사실 플루토늄 없이는 핵 개발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이뤄낼 수가 없다라고 언급을 한 거를 조금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이제 평양 공동선언문에 이제 올린 거는 정말 의지가 강하다는 거를 조금 볼 수 있는 그 뭐 반증하는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상 뭐 이 정도로 했으면은 트럼프는 뭐 거절할 거 없죠. 미국 쪽에서도 사실상 이 부분을 본다면은 영변 핵시설 파기에 대해서 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같이 입을 맞춰 나가면서 뭐 사찰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지금 조율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 또한 지금 긍정적 기류로 계속 점진적으로 바닥에 시작했으면 지금 이 정도까지 좀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넘어가서 다음으로 이제 끝으로 이제 군사합의 한번 보면요. 자, 군사합의. 일단 우리가 원하던 연내 종전 선언 추진은 사실 뭐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졌죠. 그 이에 따라서 뭐 종전 선언이 연내는 힘들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안 된다 이 말은 아니고요. 이제 단지 미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평양 공동 선언에서 일본의 군사 합의서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면서 남북 간에 어느 정도 이제 종전 선언이 가능한 이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요. 기피 철수와 군사 긴장 완화 신뢰 구축을 통해 전쟁 없는 한반도로 가기 위함을 우리뿐 아니라 사실 이게 전 세계에 알린 겁니다. 뭐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하나 있죠. 김정은 서울 답방인데 아무래도 이거는 사실 뭐 북미 고위급 회담이 11월에 열렸다라고 하면은 가능할 텐데, 아직까지는 뭐 딱히 뭐 안 한다 뭐 이런 건 얘긴 뭐 추측성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이슈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종전선언이 중요하냐? 당연히 중요하죠. 종전선언을 함에 따라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제재 완화입니다. 이에 따라 경협이 이제 허용되는 범위가 또 결정되기도 하고요. 자, 뭐 이렇게 일단은 뭐 이 정도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쟁점을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끝 한마디를 좀 더 덧붙이자면은, 자, 뭐 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미국 북한은 거의 외톨이 나홀로 이제 뭐 살아왔죠. 뭐 어느 정도 외교라고는 뭐 하지도 않고, 뭐 그나마 중국 쪽이랑 조금 뭐 기댄 정도, 러시아 뭐 이 정도. 자, 이렇게 앙숙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뭐 1, 2년도 아니고 뭐 10년도 아니고 그냥 수십 년간. 그게 지금 딱 보세요. 지금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 이 정도까지 온 거는 정말 대단한 거고, 그만큼 무지가 강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1번 한번 보고, 자, 그러면 다음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해서 조금 뭐 되게 많아요. 뭐 지금 이뿐 아니라 뭐 가스관, 뭐 하다못해 뭐 DMZ 평화공원 조선 등등등 그에 대한 종목도 되게 많고, 하물며 DMZ의 뭐 토지, 뭐 파주 근처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막 그냥 올라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제가 뭐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좀 추려와 봤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남북 경협 사업, 우선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즉 평양 공동 선언문을 한번 체크해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철도 도로 연결, 두 번째가 이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세 번째가 이제 서해 경제 공동 특구, 그다음에 동해 관광 특구. 위 내용들을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제재 완화 강도에 따라 추진될 수 있고 빠르게 다른 어떤 경협 사업보다도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철도 도로 연결 착수를 보면 위에서 뭐 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와 더불어 이제 2차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됐지만 최근에 이 부분 다 아실 거예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일단 미국이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제재 예외를 인정해 주었죠. 이에 따라서 최근에 아무래도 좀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특히나 뭐 철도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 아무튼 이를 인정해주면서 철도 교류가 가능해졌고 자 오늘 또 이게 마침 장 끝나고 나왔어요. 자 보시면 열차 뭐 30일에 시작 철도 공동조사 시작 하면서 뭐 우리 측이 뭐 북한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뭐 전체적으로 뭐 뭐 경의선 구간 동해선 구간 진행하는 건데 10년 만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자 어찌됐든 뭐 긍정 기류 체크 했죠. 자 30일부터 공동조사 진행되고 이에 따라서 올해 연결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가능성 뭐 착공식은 사실 뭐 하다라고 보는데 뭐 급할 건 없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김정은 답방 이후에 뭐 전체적으로 뭐 고위급 회담까지 간다면은 충분히 착공식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뭐 내년 초에 미뤄져도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 뭐 좀 더 이제 급한 사람들이 뭐 아무래도 고점 물려 있는 이제 뭐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더 빨리 해라 뭐 이런 건 있겠죠. 이번에 기대감.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좀 살펴볼게요. 경의선. 경의선은 일단 이미 2003년 연결한 경험이 있어요. 네,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연결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동해선은 북측보다는 이제 남측 구간 연결이 선제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동해선 남측 최북단이 이제 제진에서 이제 북측 원산 금강산 나진까지는 철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측에는 지금 제진 강릉 구간은 미연결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뭐 제진 강릉 구간 이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당장 그쪽이 좀 경쟁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보류 중이고 예비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남북 경협 사업을 전제로 이제 예외 조항을 받았음에 이제 정치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이 또한 뭐 착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에 따라서 이제 철도 관련 본격 수요가 창출되는 작업은 아무래도 북측 경의선, 그다음에 동해선 구간 현대화 작업이 될 수 있겠죠. 공동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뭐 철도도와 뭐 전체적으로 뭐 감안하면 비용이 뭐 어마어마할 거예요. 한 20조에 30조 소요되는 규모인데 아무래도 이는 사실상 정부 재정과 민간 기업 투자 없이는 절대 정부 재정으로만으로도 불가능하고 민간 기업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는 지금 뭐 북한 측에서 이제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신뢰 그리고 국민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또 민간 사업에 대한 투자가 받기 위해서는 또 절대적으로 이 또한 필요하고 섣부르게 그들이 뭐 땅파도 장사는 안 하겠죠. 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업 지구는 총 3단계 2,000만 평 개발 계획 중 현재는 그 지금 뭐 이전에 운영되었던 1단계 딱 단 100만 평 개발에 머물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제재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재개가 될 수 있는 경협 중 하나가 되겠죠. 이거는 뭐 사실적으로 지금 뭐 진행됐던 거 거기 개보수만 뭐 살짝 거치면은 이전에 입주했던 기업들은 당장 뭐 입주할 수 있다라고도 하는데요. 뭐 그뿐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죠. 3단계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고. 지금 1단계까지밖에 되지 않았고 2단계 개발하고 한다면은 개성공단 쪽은 정말 크게 우리나라의 뭐 제조업 등 이제 뭐 중소기업까지 포함해서 노동 관련돼서도 그렇고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개성공단은 당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사실 철도보다도 더 빠르게 제재 완화만 된다면 풀린다면 진행될 수 있고 다음으로 또 빠르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금강산 관광입니다.
이 또한 역시 대북 제재 문제만 해결되면 당장이라도 재개가 될 사업 중 하나죠. 그리고 또 최근에 현정은 이제 현대회장이 금강산을 또 방문을 했어요. 네, 방문했고 그리고 특히 북한이 이 관광 사업에 굉장히 의지가 좀 강하다는 게 고무적인데요. 이런 말도 했었죠. 금강산 관광 재개 없이는 남북 재개도 없다. 즉, 뭐 일관된 이렇게 일관의 입장을 보여준 것을 보면 그만큼 금강산 여행 재개에 대해서 그리고 뭐 그쪽도 지금 뭐 북한 측에서도 개보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아무튼 금강산은 당장이라도 제재 완화하면 된다면 3개월 안에 뭐 될 수 있다는데 일단 뭐 그 관련된 이제 뭐 현정은 뭐 회장도 그렇게 말을 했고 충분히 이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사실상 뭐 철도 예외 인정이었지 뭐 그냥 공동조사만 가능하게 한 거지 아직 착수까지는 조금 더 갈 길이 멀긴 해요. 이것도 제재 다 제재 걸려 있는 거니까 뭐 지금 뭐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외에도 지금 뭐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데 뭐 당장은 제가 좀 더 빠르게 가시성이 뭐 제재 완화됨으로써 가장 빠르게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추려본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를 좀 할 만한지 아니면은 조금 더 미뤄서 봐야 될지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좀 볼게요. 제가 조금 이제 추려본 게 아, 지금 이게 좀 대장적이라고 좀 모아놓은 건데 이거를 조금 제가 추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뭐 차트를 보면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제 금강 이 최근에 고위급 회담이 다시 될 거라는 소식에 지금 전체적으로 올랐어요. 마나티는 금강산 쪽이고 뭐 철도 관련주가 특히 많이 올랐던 건 제재 그 뭐 예외로 인정해줌에 따라서 올랐던 거고 지금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좋은 사람들 개성공단 관련된 주. 자, 전체적으로 보세요. 어때요, 흐름이? 그 철도 관련된 말고는 전체적으로 좀 일부 눌려 있죠. 네.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1차 랠리가 올 초에 진행됐다라면은 2차 랠리가 올해 이제 여름 구간에 진행되었죠. 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큰 흐름으로 본다면은 1차, 2차 이게 다 비슷해요, 경협주가. 근데 보시면은 다 저점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눌릴 때도 저점이. 네.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점. 뭐 아난티도 보시면 1차, 2차 이렇게 딱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자, 현실적으로 지금 경협주를 딱 그 자기만의 기준에 의한 이제 손절 왜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 5% 정도까지에 대한 어쨌든 손절권을 잡고서는 뭐 몰빵 이런 건 안 됩니다. 뭐 몰빵 이렇게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뭐 그런 건 안 되고 어쨌든 경협주는 흐름 싸움입니다. 흐름 싸움. 네.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에 의한 이제 투자가 진행된다라면은 사실상 지금은 조금 좀 들어갈 만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종목을 제가 뭘 딱히 뭐 이건 좋다, 이걸 사라 보다는 지금 뭐 그냥 갈 놈들 그냥 이전에 갔던 놈들 있잖아요. 그냥 걔네들이 가요. 괜히 숨은 거, 어중 가는 거, 야, 쟤네 DMZ 보유하고 있대. 이런 거 말고. 네. 그런 거 위주로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뭐, 그래서 뭐, 제가 조금 이제 투자를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거에서 좀 답을 드리자면은, 지금 흐름과 팩트, 그리고, 자, 여기서 좀 메모장으로 결론을 좀 내드릴게요. 흐름과 팩트의 팩트의 팩트를 보고 투자를 해라. 그리고 현재 전체적으로 눌림이 진행된 상황, 철도 제외 해볼만 하다. 그러나 단 몰빵은 안 되고
그냥 뭐 소액 정도 그냥 뭐 지금 뭐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 투자하신 선생님들 대부분이 10월 하락장으로 개별 종목들 다 눌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 수준 정도, 그러니까 뭐 이걸로 인해서 조금 수익 발생돼서 좀 자를 수 있겠다. 이건 좀 비중축소를 할 수 있겠다 정도의 선에서 투자. 그리고 눌림, 공략, 그다음에 뭐 현재 조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철도 제외하고는. 그리고 여기서 손절선, 명확한 자기만의 손절 기준, 뭐 한 마이너스 5%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경영주들은 이제 변동폭이 크니까 마이너스 5%가 나도 오르면은 뭐 10% 오르니까, 그러면 5% 먹는 거 남는 장사잖아요. 그럼 뭐 은행이자 해봤자 뭐 3년 만기 3%인데 뭐 이런 걸로 막 20%막 100% 누려서 버틴다 막 이러지 말고, 그냥 경협주는 그냥 기회 줄 때 투자하고 수익 나면 챙겨라. 결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뭐 이것보다도 앞에서 제가 흐름에 대해서 얘기 말씀드렸던 거, 뭐 비핵화 관련해서 김정은이 뭐 영변 핵시설 이런 거를 좀 잘 파악해 주세요. 네, 뭐 지금 구간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투자는 할 만하다라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네 이렇게 남북경협 남북경협 관련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좀 괜찮으셨나요? 네. 뭐 다음에는 또 더 알찬 정보, 그다음에 뭐 종목 추천 종목 분석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산업 분석 관련돼서 좀 들고 올 테니까요. 오늘 뭐 하루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야죠. 자, 우리 선생님들 이제 남북경협도 흐름과 팩트를 체크하여 투자를 한다면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 창출을 위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독이 아닌 득이 될 수 있고요. 자, 명언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은, 명언이라기보다는 이제 주식은 자 일단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습니다. 이제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그럼 저 안에 번개 몇 개 들어서 붉게 읽히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수익 날 리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걸 잘 견뎌낸 자만이 달콤함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이제 그 달콤함을 위해서 이제 자기만의 명확한 기준, 경협주에 대해서 몰빵 이런 거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명확한 손절 기준을 두고 투자를 할 만하다 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 이제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